네, 안녕하세요. 최윤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겨야 할 내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삶의 가치 중에서 소중한 게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영화 써니를 통해서 우정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삶의 가치라는 건 뭘까요? 여기 보면은 그 하버드 철학과를 나오신 두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이 책을 썼어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되게 친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떤 위트도 있고 또 사고력도 굉장히 활발하고 유쾌하신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좋은 삶이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음미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그냥 막연하게 내가 먹고 입고 자고 그냥 누가 뭐라든지 내 멋대로 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돼요. 근데 그게 남는 게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삶에?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또 뭐 사랑을 나타내고 보람찬 일을 하고 이게 다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막 사는 거는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도 이걸 살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잖아요. 하물며 물건도 가치 판단을 하는데 인간이라는 것, 내 삶이라는 것, 나를 가치 판단했을 때 내가 살아오는 삶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을까?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새가 얘기를 하죠. 나는 행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니까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이 글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류의 목적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이었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을 목표로 하며 그 행복은 고귀한 삶을 살면 얻을 수 있다고 조건이 붙어 있었구나. 고귀한 삶. 고귀한 삶이 두 번이나 나오죠. 이 짧은 본문에. 고귀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런 점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사는 건 고귀한 삶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할 때 삶의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될 때 고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고귀한 삶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결국 사람은 아까 글에서도 나왔듯이 태어나면서부터 행복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죠. 그 사랑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과 행복은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쭉 많은데 뭐 에로스도 있고 필리아도 있고 뭐 스트로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프렌드십, 우정, 필리아, 지혜로운 그런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벗을 사랑하는 거, 우정이라고 하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사람이 진짜 서로 의지하잖아요. 혼자 죽어도 못 살아요. 누군가가 같이 도움을 주고 받고 하면서 의지를 하며 산다고 해요. 그래서 한문에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진정한 친구. 이 한문 다투풀이를 하면 참되고 애틋한 마음에 친구의 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친한 사람을 친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친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의지를 하면서 서로 마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도 친구예요.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도 뭐냐면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친구는 또 다른 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을 보려면 친구를 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건 친구라는 거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존재여야 되는데 조던 피터슨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굉장히 유명해요. 딱 친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나쁜 소식을 알려주래요. 하나는 나한테 잘 된 거, 좋은 소식을 알려주래요. 내가 안 좋은 얘기, 나한테 안 좋은 얘기, 나한테 뭔가 나 어저께 뭐 넘어졌어, 뭐 약간 이런 거 좀 이렇게 그런 나쁜 소식을 알려주면은 친구도 나도 넘어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래요.
내가 어저께 뭐 했는데 오늘 상을 탔어. 나 뭐 해서 뭐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 왜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네.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는 건 과연 뭘까? 그러면 나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친구는 공감을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죠? 좋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친구는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몇 년 전에 나도 좋은 일이 있었어. 심지어는 아는 사람도 좋은 일을 겪었어라고 본인이 더 그거에 대해서 막 나는 더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거 좋은 친구가 아니래요. 이 조던 말에 의하면. 왜냐면은요. 사람은 그 불쌍한 사람,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연민의 정을 훨씬 더 잘 느껴요. 그죠? 네. 근데 그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친구가 잘 된 걸 딱 봤을 때, 들었을 때 뭐가 생기나요? 물론 축하의 마음도 생기지만 질투가 살짝 생겨요. 그 질투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참된 친구라는 거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같이 공감을 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해줘야 되고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더 많이 긍정적으로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속으로 질투를 하거나 왜 저러지?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질투를 어느 사람한테 느끼나요? 우리가 정말 뭐 100억대 가진 부자가 땅을 샀다고 해서 배가 아파하고 그 사람이 잘 됐다고 뭐 질투 느끼나요? 아니에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도토리들끼리. 그 도토리들이 키 재기하잖아요. 내가 더 크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내 친구, 가장 친한 친구한테 질투를 더 많이 느끼고 좋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물론 축하도 있지만 살짝 그런 성향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친구의 잘됨을 마음 깊숙이서부터 칭찬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던 피터슨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을 발전시키는 사람들 옆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처절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당신을 더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랑 같은 위치에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선택할 때 그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나를 발전시키고 도덕적으로나 어떤 인격적으로나 발전시킬 수 있는 친구를 만나야지 인생에 도움이 되고 그런 친구가 진짜로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근데 만약에 못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딱 보니까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어. 인격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싶어. 좋은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A는 B가 돼야 될 것 같아. B로 가는 게 어떻겠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안 받아들이면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 넌 그래. 그럼 그 상태로 넌 비참하게 살아. 같이 동반 성장하려고 했는데 너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서 그런 친구는 웬만하면은 멀리 두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조던 피터슨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친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죽하면 친구 정말 잘못 만나면 강남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친구 만나면은 굉장히 친구라는 거, 우정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속담도 있죠.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일수록 좋다. 근데 오래일수록 좋은 친구가 있겠죠, 물론. 근데 정말 이 포도주 익잖아요. 익으면서 굉장히 향긋한 향을 내는 것처럼 진정한 친구라면 오래일수록 그 향이 진해질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벤 존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것은 수많은 친구가 아니며 훌륭히 선택된 친구이다.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교수 조던 피터슨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친구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정말 속마음을 우러내서 토론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하고 많이 아파줄 수 있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한두 명이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아는 친구. 내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좀 도와줄 수 있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또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은 인생에는 우정보다 고귀한 쾌락은 없다라고 합니다. 아까 고귀한 사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청소년 아이들은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아이들 앞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꽃잎대기라는 걸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꽃잎이 있으면은 몇 장에다가 이제 본인한테 가장 소중한 걸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씩 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그 필요 없는 거 그 중에서 버릴 수 있는 건 버려라. 쫙 했어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건 가장 처음 버리는 건 돈, 물질, 뭐 장난감, 뭐 인터넷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가장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친구, 부모보다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아이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이 친구, 예, 굉장히 우정에 이제 목숨 걸 정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그 우정이 없으면 태양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정이라는 건 값진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가다가 금방 끊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뭐 결혼하고 살다가도 이혼하잖아요. 근데 우정은 끊어지지 않아요. 거의. 근데 특이한 거는 어떤 글에 보니까 남자들의 우정은 굉장히 깊대요. 깊고 넓고 어떻게 보면 진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굉장히 끈끈한 의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자들 우정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 우정은 드라마에서나 존재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네, 근데 현실에서도 여자들 우정이 꽤 있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네, 다 아직 많이 안 살아봤지만 네, 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제가 여자니까. 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도 우정을 나타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중국의 사진인데 중국이 옛날에 이 강아지가 차에 치인 거예요. 닥스훈트라는 강아지가 차에 치였는데 이 차에 한번 치였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였어요. 저 푸들 강아지가 와가지고 지킨 거예요. 옆에서 치인 강아지 옆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짖고 차가 오면 짖고 그러니까 차가 오려다가 멈추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요. 자동차에 결국 치여서 죽긴 했지만 강아지가 2번 치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런 강아지가 없었으면 보호해주는 친구가 없었으면 아마 연거푸 치임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그런 거 가끔 보잖아요. 굉장히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텐데 이 강아지가 언제까지 있었냐면은요. 사람이 와서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강아지를 들어 올릴 때까지 지켜줬다고 해요. 저 푸들 강아지가. 그리고 저 푸들 강아지가 볼 때 의리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이 죽고 나서 14년 동안은 무덤을 지켰대요. 네, 정말 사람보다 나은 강아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강아지도 우정을 지킨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무슨 꽃보다 할배라는 그 프로가 있었죠. 이 중에서도 이 분들이 그 공채 탤런트로 이제 같이 들어와서 입사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같이 많이 놀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이 놀고. 그러니까 나이가 지나도 옛날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만나면은 그저 옛날 사람인 거죠. 우리도 옛날에 초등학생 동창 만나면은 초등학생 같이 보이잖아요. 중학생 만나면 중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고. 예, 그래서 나이 불문하고 우정이라는 거는 초등학생들의 우정, 젊은이들의 우정, 이렇게 노년의 우정 다 소중하다는 거를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영화에서도 많은 우정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터처블이라는 영화는 201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는요, 그 다리가 아픈 사람이 이제 전신마비 환자예요. 이 환자가 보호사를 구하는 거예요. 간병인을 구하는데 이 간병인이 흑인이죠. 그리고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랑 생활 환경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뭐랄까 복지 혜택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도 달라요. 그리고 인종도 달라요. 생활 환경도 달라요. 하나는 가쁘고 하나는 정말 백수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끈끈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정이라는 거는 어떤 나랑 환경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나랑 생각이 통하는 사람, 나랑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사람,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예,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매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우정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영화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스 유 올레디라는 영화는 2015년에 이제 제작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어릴 때부터 아까 그 언터처블이랑은 좀 반대죠. 어렸을 때부터 친한 여자친구 둘이 있어요. 둘이 너무너무 친해요. 첫사랑, 첫 경험 모든 걸 다 공유를 한 친구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저 아는 친구가 병원에 근무를 하는데요. 비 오는 날 많이 전화가 온대요. 그러니까 우울한 여자들이 많이 온대요. 가장 그 암 중에서 가장 사람을 좀 괴롭게 하는 암이 유방암이래요. 특히 여자들 그런 암에 걸리면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힘적으로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영화에서 유방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많이 화풀이를 하고 많이 힘들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럴 때마다 떠나기도 하고 또 다시 오기도 해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갈등을 번복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친구가 같이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정은. 네.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 있어도 뿌리가 깊다면은 다시 와서 화해할 수도 있고 같이 와서 다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화에서도 우정을 그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써니라는 영화, 네, 굉장히 그 인기리에 그 영화관에서 많이 상영을 했었죠. 네, 그래서 타이틀이 이거예요. 가장 찬란한 순간 우리는 하나였다. 하나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공감대 형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친구가 딱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거죠. 제 친구도 그래요.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제 목소리만 들어도 얘가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다 아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학창 시절의 친구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도 같이 있다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 써니 영화에 보면은 그 7명씩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재밌어요. 굉장히 싱크로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릴 때 아역하고 커서의 연기자고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영화는 또 시한부 인생도 살짝 다뤄요. 그리고 어릴 때 어떤 꿈, 그리고 예전 그런 써니라는 그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조덕배의 꿈에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분들은 꿈에라는 노래도 나오고 나미의 빙글빙글, 그러니까 복보적인 그런 향수를 많이 갖고 이제 풍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품 하나하나를 다 이제 이거를 공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옛날 전화기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 포스터 다 옛날 거거든요. 80년대 지금 구하기 어려운 그거를 갖다 다 이렇게 영화에서 쓰이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영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주인공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제 남이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평범한 주부죠. 그래서 이제 근데 더 좋은 게 성공한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장모한테 샤넬백도 선물을 해줄 정도의 그 능력 있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렇지 않아요.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살고 있고 딸 하나가 있어요. 딸 하나도 굉장히 평범하게 그냥 사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남이가 어느 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엄마가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우연하게 친구 이름을 본 거예요. 하추나라는 친구를 그 명찰을 본 거예요. 병원 있는 거를 보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혹시 자기가 아는 그 친구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또 가서 확인을 했더니 그 친구가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서 자기 이제 2달밖에 못 산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이렇게 제외를 하니까 또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이 친구를 통해서 학창 시절을 떠올려요.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학교를 이렇게 가요. 학교에서 자기가 다녔던 학교를 쳐다보는데 이게 이제 비하인드인데 이게요. 보통 이제 CG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를 할 법도 한데 이게 다 그냥 생으로 했대요. 그래서 이 요정이 이렇게 걸어가고 애들이 있잖아요. 그 화면을 다른 데로 비추면은 그 사이에 이제 과거 아이들이 쭉 오는 거예요. 과거 아이들이 쭉 와가지고 이제 그 과거의 친구들을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CG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예, 그거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죽으면서 소원이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한마디로 7명 친구, 뭐 약간 칠공주 비슷한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하고 너무나 친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친구들을 하나씩 만나고 싶다, 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남이는 친구들 이제 알려면은 수소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화가 일단 그 오락 영화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데 이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약간 그런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라 일진이라고 하죠. 약간 불량스러운 그 칠공주파 약간 이런 거를 이제 포커스를 딱 잡은 거예요. 이 친구들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 특징이 많이 나오는데
예, 아미가 이제 그 예전 생각이 나요. 딱 이제 과거에 자기가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오고 했는데 벌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벌교에서 왔으니까 사투리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요 추나라는 친구가 하추나가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친해져요. 요 첫 장면을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원래는 6명이었죠. 예, 그 무리들이 이제 6명이었는데 이 6명이랑 어느 학교든지 그랬나 봐요. 저는 잘 못 봤지만 그 무슨 파처럼 이 학교에 있는 그런 일진들, 저 학교에 있는 일진들 요런 애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무서운 게 면도칼 이렇게 뭐 그렇게 딱 나와요. 그 씹으려고 하냐 그런 장면도 나와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좀 무서운 장면도 있어요. 근데 하필 이 설정을 이렇게 한 거는 뭐 아주 해피한 그런 설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여튼 예, 코믹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이제 욕 배틀을 하는 거예요. 그 욕을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막 이제 하나씩 나와가지고 욕을 서로 하면서 이제 거기서 더 잘하는 친구들이 1등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저 나미가 욕을 또 되게 잘해요. 이제 벌교 전라도잖아요. 전라도 욕을 막 엄청나게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들이 깜짝 놀래요. 뭐 귀신 들린 것처럼 막 하니까 놀라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러면서 여자애들끼리 서로 이제 우정을 쌓아가는데 이름이 원래 없었어요. 그러다가 써니라는 이름을 정하고 있고 혼자 노는 애가 있어요. 항상 그 학창 시절에 보면 도도한 여자애들 있잖아요. 이쁘고 도도하고 그런 애들. 항상 혼자이면서 새침한 애. 그런 아이 이름이 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6명이 한꺼번에 같이 앉아서 막 이제 이름 정하고 옆에 수지는 따로 떨어져서 도도한 척 앉아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친해지는데 예, 학창 시절 여기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유행했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여기 사연 보내서 이제 사연 노래 듣고 신청하고 뭐 사연도 쭉 읽어보면서 우리 친구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서로 되게 행복한 그런 모습을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싱크유리라고 했죠. 나미 역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네, 나미는 원래 그런 화가가 꾸민 약간 그런 소녀였어요. 그 역할을 유호정이 맡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미 역할, 그 영화에서 보면 항상 그 쌍꺼풀을 만들어요. 저도 예전에 기억에 나는 게 친구 하나도 계속 풀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오핀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눈에다가 쌍꺼풀 만들고 풀로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추나는 여기서 굉장히 의리파로 나오고 또 약간 보이시한 예,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약간 남성스러운 여자아이들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 나오고 그다음에 진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진이도 굉장히 그 활달해요. 그래서 욕쟁이로 통해요. 그래서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친구 만날 때는 그냥 우아한 척하고 이제 그 연기를 막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금옥이라는 친구가 지금 좀 딱한 걸로 나오는데 금옥이라는 친구는 이제 문학 소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뭐 책을 쓰겠다는 등 막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 꿈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꿈대로 잘 안 되죠. 네. 그리고 복희라는 친구는 미스 코리아가 꿈이었던 친구예요. 항상 거울 보고 단장하고. 그리고 수지라는 친구는 이제 워낙에 이뻐서 잡지 모델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학창 시절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장미를 이제 어떻게 하는데 이 장미를 만났는데 흥신소를 통해서 만납니다. 흥신소 통해서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장미라는 친구, 그 쌍꺼풀 만드는 그 장미 친구 만나고 와가지고 추나를 만나는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울죠. 어떻게 너가 이렇게 죽을 때 다 돼서 만나냐 이러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흥신소에 가서. 그래서 요 친구를 만나요. 이 친구가 만났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우아한 척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욕을 잘하는 친구죠. 예. 근데 이 친구는 그 나중에 흥신소를 다시 어머 어떻게 나를 흥신소에서 찾았니? 정말 수준 낮게 막 이러면서 자기가 흥신소를 찾아가요. 왜 찾아갔냐면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아서 수소문을 하려고 이렇게 찾아가는 장면도 영화에서 이제 재밌게 나와요. 예, 여기 보이죠? 미행하려고 이제 찾아오고 그래서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예. 이제 금옥이라는 친구도 되게 딱해요. 근데 이제 금옥이가 굉장히 그 영화 그 청소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참 여자들은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금옥이는 이렇게 활달하고 정말 막대기 하나로 막 사람들 이 장면이 뭐냐면 그 옛날에 데모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데모할 때 막대기 하나로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묘사를 하는데 이 금옥이가 이제 시댁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뭐 시누이 아이까지 봐주면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 그런 가난한 집에 시집 가서 힘들게 사는 역할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만저만해서 찾아왔고 추나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와서 이렇게 돈 봉투를 내미는데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에 그 남이는 어쩌 살잖아요. 그 돈에 얼마를 더 이렇게 더해서 금액을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이제 주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이렇게 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게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이 아주 이렇게 훌륭한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이 딸이 그 자기네 그 반 친구들한테 자기 학교 친구들한테 그 괴롭힘을 당해요. 그거를 엄마가 봤어요. 물론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믿겠어요. 내 딸을 괴롭히는 내 딸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저 애들도 똑같이 때려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친구들 자체가 원래 일진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일진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나이 들어도 사람은 좀 덜 변하나 봐. 안 변하나 봐요. 나이 들어도 저렇게 영화에서는 예, 일진 포스로 이 자기 애를 때린 여자애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엄청 때려요. 아주 여기 영화에 보면 날아다니면서 막 엄청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불량 소녀들을 응징을 합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니까 그 처벌 같은 건 별로 안 받았어요. 거의 안 받는 것처럼 나오는데 원래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딸 괴롭힌다고 따라가서 막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고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면이 나오고 차를 타죠. 경찰차 안에서 이제 타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제 별로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노래 틀어달라고 하면서 이제 써니 노래가 막 나오니까 써니 이게 춤을 춰요. 그러면서 장면은 옛날에 써니 춤추는 그 학창 시절로 장면이 돌아갑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여기 장면에서 수지라는 그 이쁘게 생긴 아이가 남이를 굉장히 싫어해요. 남이를 그 7명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해요. 근데 남이는 괴로운 거예요. 왜 나를 미워하냐. 근데 그런 친구 있거든요. 학교 다니다 보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화해하려고 찾아가요. 근데 화해하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문 앞에서 엄마가 등장을 해요. 수지 엄마가 나오는데 수지 엄마가 너무 젊은 거예요. 딱 봐도 이렇게 굉장히 아주 젊어요. 수지랑 몇 살 나이 차이 안 난 엄마가 딱 나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새엄마예요. 근데 그 새엄마가 하필 전라도 벌교 출신이야. 전라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쓰는 말투 이런 거를 남이 가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투사돼가지고 싫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남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사실은 난 너 너무 이뻐서 좋아했고 너가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화해를 하는 거죠. 고등학생들도 여기서 이제 우정이 싹트고 있는 거죠. 서로의 오해가 풀어지면서. 네. 그리고 찾아간 곳은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간 곳이 복희한테 찾아갔는데 이 복희는 미스 코리아가 꿈이었잖아요. 근데 참 세월이 참 그런 게 미용실을 했는데 미용실에 엄마가 사채를 굉장히 많이 썼대요. 그래서 사채빚을 갚느라고 계속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학교도 못 다니고 술집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서 이 복희를 만납니다. 예. 그래서 술집에서 이제 복희를 근데 이 복희는 딸이 하나가 있어요. 딸하고 따로 떨어져 살아요. 이게 딱한 사정을 갖고 있는 친구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친구들이 그때는 너무 똑같잖아요. 학교고 배우는 거 똑같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여기도 보면은 다양하죠. 어떤 친구는 부자로 살고 어떤 친구는 화려하게 살고 어떤 친구는 너무 시어머니 구박받으면서 살고 이 친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인 거죠. 그죠? 이렇게 무슨 다방 같은 데 이렇게 전전하다가 이제 술집까지 간 거예요. 이 친구를 찾아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남이가 데리고 있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 술집 주인이 돈도 못 벌면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남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이가 돈을 100만 원을 줘요. 이 아가씨 내가 사겠다고 오늘 이 여자 내가 살 테니까 비싼 안주 내오라고 이러면서 친구를 같이 같은 시간을 보내게끔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여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상미라는 친구가 있어요. 원래는 이 7명 중에 하나였는데 이 애가 이때 당시에 본드 흡입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친구가 본드를 마시나 봐요. 그러니까 마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니까 이 추나가 내쫓았어요. 그 7명 중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6명이었던 거예요. 상미가 내쫓기고 나서 계속 이제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기 같이 들어오고 싶어서.
근데 춘하가 그랬어요. 너가 여기 들어오려면은 본드를 하지 말고 끊고 들어와라. 그러면 너를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일진 같은 그런 약간 불량 서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지킬 건 지키는 약간 정의의 그런 춘하로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안 끊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공격을 해요. 여기저기 막 친구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자꾸 그 삐딱하게 이렇게 선을 자꾸 걷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하루 축제였어요. 학교 축제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 수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상미도 있었고 그리고 나미도 있었어요. 나미한테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써니텐이라는 그런 그 음료수병으로 계속 시비 걸고 막 이제 너 먹어봐 막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학교 애들이 전체가 막 다 구경이 왔죠. 수지가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수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수지가 넘어지다가 수지한테 딱 안겼어요. 이 상미가. 근데 상미가 그때 그 깨진 써니텐을 병 들고 있었거든요. 수지 얼굴 그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날카롭게 피가 지금 나오는 장면이 보일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해체가 돼요. 그러면서도 해체가 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니까 계속 같이 가자. 언제까지 우리는 서로 위해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여기 다 그 많은 걸 이루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만나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춘하가 죽어가면서 그 많은 것들을 이제 해요. 나중에 보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춘하의 모습이 친구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라는 거죠. 예, 춘하의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이 그림은요. 나미가 그려준 거예요. 병실에서 나미가 막 이렇게 스케치하는 장면을 영정사진으로 썼습니다. 네. 그리고 장례식장에 나와요. 이제 춘하가 죽었죠. 장례식장에서 요 사람이 와서 변호사예요. 근데 춘하라는 친구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단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벌려면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그죠? 옛날 추억에 사로잡혀서 옛날 친구를 찾아다닐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개를 운영을 해요. 회사를 엄청나게 큰 돈을 많이 번 여자로 그려지거든요. 이렇게까지 돈을 벌려면 정말 친구들을 찾을 틈이 없었겠죠. 그리고 죽어가는 이제 그런 순간이 오고 그제서 우연히 만난 친구를 통해서 자기 친구들을 찾는데 이 사람이 이것저것 이제 낭독을 해요. 읽어주는데 친구들 각자한테 다 선물을 남겨줍니다. 나미한테는 어느 정도 사니까 네가 이제 그 남은 그 짱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장을 맡고 또 미스코리아 하려다가 못한 친구 있잖아요. 술집에 있는 친구. 그 친구랑 같이 아파트랑 그 딸이랑 같이 살 그런 집을 구해줘요. 아파트도 구해주고 또 시어머니한테 짓눌려서 사는 그 친구한테는 그 출판사를 이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또 연결도 해주고 그다음에 보험 있잖아요. 보험 친구한테는 보험 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전에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험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발판을 내어줍니다. 이러면서 이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이 굉장히 되게 베품의 길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우정을 어쨌건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우정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일단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계속 배워요. 배움에 대한 거, 사랑도 배우고 우정도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쓴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고 이게 마지막이 너무 물줄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푸는 것 같은 정말 돈이 아니면 그러면 우정이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까지 약간 비하적인 발언을 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 진이가 그래도 물질에 대한 것을 뭐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했다는 거. 그리고 영화에서 추억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 80년대에 그런 행복했던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행복을 공유했던 거, 그리고 하고 싶었던 거, 버킷리스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었던 것. 그래서 진이는 친구 찾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친구 찾기 버킷리스트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희망, 그런 희망을 심어준 거잖아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베품으로 해서 친구들에게 희망도 심어준 거. 그러면서 서로 간의 어떤 사랑. 물론 이 불량 서클 소녀들의 어떤 우정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이 친구들도 그런 사랑도 느끼고 버킷리스트도 또 할 수 있었고 우정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를 영화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마지막에 춘하의 부탁을 들어준 게 뭐냐면은요. 춘하가 죽기 전에 뭘 남겼어요. 그래서 음악을 틀고 연습을 하라고 했나 봐요. 써니 춤. 예전에 그 이제 축제 때 춤추려고 연습하려다가 사고로 인해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춘하가 남겨준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아무도 없을 때 딱 비웠어요. 그 전에 다 행사 치르고 이 친구들만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그 장례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써니 춤을 춰요. 그래서 율동에 맞춰서 이 춤을 추는데 한 친구가 안 보이죠. 그 수지라는 친구는 없어요. 여기 자리에. 근데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수지라는 친구가 나중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영화가 되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는 영화로 끝나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영상이에요. 어떤 소년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돌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시장에 가서 한번 팔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돌을 들고 시장을 가요. 시장 상인한테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돌을 주고 돌을 내보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딱 두 손가락만 피라고 한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두 손가락만 들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시장 상인은 $2야 내가 그걸 사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만저만 해서 했는데 $2에 그 돌을 사겠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박물관을 가봐라 그랬어요. 박물관에 가서 이 돌을 보고 이를 딱 폈어요. 두 손가락을 딱 폈더니 박물관에서는 그거를 $200에 사겠다라고 한 거예요. 돌 하나를.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또 할아버지한테 전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그러면 원석 파는 사람한테 가서 원석 상인한테 가서 손가락 2개를 펴봐라 그랬어요. 그 원석 상인한테 가서 손가락 2개를 딱 폈더니 원석을 파는 사람은 그거를 $200,000에 사겠다 한 거예요. $200,000면 거의 2억이죠. 네. 그래서 이 소년이 놀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막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의 삶의 가치를 알겠냐라고 물어봤어요. 뭐냐면 어디 출신이고 돈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돌 보세요. 돌은 다 똑같잖아요. 박물관에 가져간 돌이 더 크지도 않고 시장에 가져간 돌이 더 작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원석 그 상에 가져간 돌이 또 화려하지도 않아요. 돌은 다 똑같은 돌이에요. 근데 시장에 갔을 때 가치랑 또 박물관에 갔을 때 가치랑 원석 상인한테 가져갔을 때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은 내 자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선택도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안 좋은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네, 돌의 가치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춤을 췄고 그 중간에 이제 마무리해서 찾아와요, 수지가.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수지는 어디 있어? 근데 수지를 찾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수지는 못 찾는 거 어디 꽁꽁 숨겨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한 친구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신문에다 광고를 해라. 부고란을 내면은 혹시 수지가 찾아올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지가 찾아왔는데요. 예전 모습 그대로 너무나 예쁜 얼굴로 얼굴 상처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찾아오면서 이제 영화가 이렇게 끝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2번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읽어드릴까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실습 없이 죽는다. 맞는 얘기죠. 아무 연습 없잖아요. 그죠? 실습 없고.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는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다. 2번의 똑같은 밥도 없고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2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그러니까 1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그 1분 사이에 수많은 초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게 또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이 똑같은 내일이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는 시간은 결코 2번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또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게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가 어떤 모양이었지? 꽃이었던가? 돌이었던가? 예. 그러니까 항상 내 곁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그러니까 어떤 글에 보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나한테 찾아오는 친구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좋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또 계속해서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예. 여기 써니를 보면은 다 달라요. 인물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래도 같이 어깨 동무할 수 있고 서로 일치할 수 있는 점이 있죠.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두 편도 서로 다 다르지만 끝까지 병마와 싸우는 친구를 보듬어준 친구도 있고 또 인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같이 끝까지 마무리를 열심히 하는 그런 고귀한 그런 삶을 사는 우정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꼭 나이가 같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나랑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꾸리면서 아름다운 우정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